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여러분들의 계좌에 빛을 비춰드리는 너도 할 수 있어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네, 주린이어도 투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선생님이 필요하죠. 오늘 전문가님께서 신중하게 선별해 오신 종목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설레이는 마음 가득 담아서 어떤 종목을 통해서 투자 점수를 끌어올릴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제가 여러분들의 곁에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쪽으로요. 카메라 실행 버튼을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3가지 공략주, 종목명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 풍부한 자료들도 함께 얹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정석 전문가님께서 또 친절한 대응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월 6일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급락과 AI 거품론 재부각에 코스피가 나흘 만에 다시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중 5천선이 붕괴되었던 코스피, 종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44% 하락한 5,08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은 하루를 제외하곤 열심히 폭풍 매도에 나서고 있죠. 오늘도 3조 원이 넘어가는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반면에 개인이 2조 원, 기관이 9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2.49% 하락한 1,080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관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이 코스닥 쪽으로 순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짚어보자면 미국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익성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서도 약세가 나타났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약보합권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나란히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현대차는 4.3% 하락하면서 46만 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볼 종목은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26%가량이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 내에서의 점유율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요. 오늘장에서 2.5%가량 하락한 38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의 지각 변동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형제가 보이시는 것처럼 6%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에코프로는 15만 5,8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9만 8,200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거래일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목표가 상향된 보고서들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상승의 요인이 업황 회복이 아닌 코스닥 부양 정책에 따른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좀 3위 자리로 내려오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2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네, 알테오젠도 4%가량 하락하면서 36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천당 제약만이 빨간불 켜냈는데요.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의 해외 판매 속에서 가파른 성장세가 확인이 됐고요. 이에 최근 영업이익이 60%대까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7%가량 상승하면서 50만 원 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로 뽑히고 있는 스페이스X가 연일의 재료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앞두고 조기 편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LK 삼양 그리고 스피어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LK 삼양과 스피어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인공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남북 경협 섹터를 준비해봤습니다. 대북 지원에 관한 미국의 방침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 덕분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건데요. 네, 남북과 미국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대북 현안과 관련해서 며칠 내에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나온 발언인 만큼 미국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데즈 컴바인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도 좋은 사람들, 일신석재 그리고 아난티까지 모두 두 자릿세 급등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주인공도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은행,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는데요. 호실적과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점점 더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 속 KB금융과 보이는 것처럼 신한지주가 지난해 순이익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KB금융은 연간 배당 성향 무려 27%를 달성하면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 주주 환율 50%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또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그 덕분에 KB금융은 7%가량 상승 마감했고요. 신한지주도 2.9% 상승세를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BNK금융지주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273억 원으로 무려 전년 대비 8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경제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1일 수요일 일정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이 발표가 연기됐던 미국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에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앞서 12월 보고서에선 취업자 수는 예상을 크게 밑돈 5만 명 수준에 그쳤고요. 실업률은 4.6%에서 4.4%까지 떨어져서 엇갈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월 수치는 취업자 수 7만 명 증가, 실업률은 4.4%에서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1월 22일, 2월 11일 향후 기초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월 12일 목요일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 주목해볼 만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소부장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성적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올해와 내년으로 진입하는 시점에 이 웨이퍼 제조 환경이 좀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주가 흐름 좋아진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월 13일 금요일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당초 11일에 예정된 일정이었지만 이 역시 셧다운 때문에 이틀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앞서 12월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더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발표를 내놓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는 저희 너도 할 수 있어의 수익률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 앞서서 현재 표에 보이시는 여기 모든 종목들은요,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인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동안 공략했던 종목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고 와봤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단 한 종목도 빠짐없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죠. 직전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세 가지 종목 모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한전선은 무려 3거래일 만에 20%의 상승률 터치해줬고요. 같은 날 공략해드린 우진엔텍과 STX 엔진도 각각 7%, 3.6%의 상승 흐름 나타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상승장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꾸준히 올라주고 있는 종목들 보이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너도 할 수 있어의 원전주들 특징적입니다. 1월 16일에 공략해드린 우리기술 누적 상승률 78% 터치했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60%대 상승률 보여준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우리기술, 한전기술과 마찬가지로 원전 종목 들고 와주셨으니까요. 오늘 밤 10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1월과 12월 공략주들입니다. 다양한 섹터들에서 시기적절한 종목들을 공략해 주신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50% 이하의 상승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전 섹터로 공략해드린 BHI와 우진 각각 93%, 83%의 상승률 기록해냈고요. 증권주로 공략해드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요. 126%의 상승률 보여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꼭 알아가야 할 히든 종목 전문가님께서 신중하게 선별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전문가님의 전문 섹터죠. 바로 원전 섹터에서 들고 와주셨는데요. 방금 브리핑 해드린 내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저희 전문가님께서 자랑하고 계시는 섹터니까요. 끝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두 종목까지 원전과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다 받아가시려면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드린 공략주들은요.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원전 한 종목, 반도체 두 종목, 종목명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공략주들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 풍부한 자료들도 함께 얹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발빠르고 친절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QR코드 타고 들어오실 시간, 문자 보내실 시간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입장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원전 종목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의 원전 종목 궁금해해주고 계신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너도 할 수 있어의 원전 종목 특히나 궁금해해주시는 이유,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원전 종목들 상승률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너도 할 수 있어의 공략주들 생방송 캡처본들을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화면엔 없지만요. 저희가 저번 주 이 시간에 공략해드렸던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는요. 8%의 상승률, 좀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에 터치해드린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1월 16일에 공략해드린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좀 단기간에 78%라는 좋은 상승률 보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이시는 종목은요. 1월 9일에 공략해드린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원전 섹터에서 공략을 해드려서 60% 가까운 상승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보이시는 BH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26일에 공략해드려서 50%대 가까운, 90%대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12월 26일 기준으로는 53%고요. 사실 BHI 93%라는 이유는요. 11월 7일에 공략해드려서 누적 상승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점 함께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원전 종목들 공략해드릴 때 계속해서 말씀해드렸던 이야기가 있었죠. 네, 사실 전기가 없으면 반도체도 로봇도 그리고 AI까지도 네, 다들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전력 수요를 공급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원전이다라고 저희가 원전 공략주들 네, 갖고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지점에서 저희가 원전을 조금 더 새롭게 볼 만한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사실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까지도 조금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왔었는데요. 올해 들어선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기사는 가장 최신 기사를 들고 왔는데요. 네, 한미 외교 장관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대미 투자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원전, 우리 정부, 미국 정부 모두 합쳐서 밀어주기로 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는 또 국내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렇게 원전 카드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원전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한미 원전 프로젝트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국내 원전 정책 수혜주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중에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 이 국내 정책 수혜주, 한미 원전 프로젝트 수혜주, 이 종목명을 공유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잠시 후에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QR코드 띄워드리면요. 모두 카메라 기본 실행 버튼을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 원전 종목명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네, 전문가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대응 도와드릴게요. 문자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는 점도 네,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일단 우선 원전 종목의 사업부터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들 때 원전주들은 주가가 뛰어왔고요. 다음으론 미국의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SMR 관련된 대규모 투자와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할 때도 상승합니다. 이런 기조 속에 팀코리아 중심의 원전 기업들이 급등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중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 이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미 원전 협정이 타결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전력이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계열사들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의 히든 종목은 원전의 AS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원전 섹터가 급등이 나올 때마다 한전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최근 2년에서 3년간 장기 우상향 추세가 나왔던 점도 투자 포인트로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전의 정비와 유지 보수, 그리고 AS까지 담당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한미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구체적인 시안이 나온다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좀 오늘의 히든 종목의 든든한 고객사들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의 두 번째 특장점은요. 바로 SMR 수혜주다라고 또 말을 얹어 드리겠습니다. SMR 관련된 기술 개발을 미국의 에너지 기업과 그리고 국내 건설 기업까지 함께 3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 4세대 SMR 관련된 공동 개발까지 또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 시장의 확대와 한미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화됐을 때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을 재차 강조드리면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노후화된 원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원전 폐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또 오늘의 히든 종목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원전 2기 정도가 폐기 확정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노후화된 원전을 폐기한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까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유지라든지 정비라든지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원전 폐기와 관련된 가장 큰 모멘텀은 오늘의 히든 종목이 다 받아갈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 히든 종목 수주 및 실적 상황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무려 571억 원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대비해서는요, 무려 39.7%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3.8%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실적과 수주를 쌓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연 이 튼튼한 고객사들과 수주들 덕분인데요. 체코 수주를 발판으로 향후 해외에 있는 대형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의 히든 종목 굉장히 높게 분석이 되면서 향후 주가 전망이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최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 롤러코스터 장세에 탑승을 하면서 굉장히 급락이 반복하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위치가 담아가기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나누어 담기 좋은 시기 매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마누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이면서도 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든든한 기업입니다. 네, 특히나 원전 보수 그리고 정비, 폐기 쪽으로는 이 대표적인 수혜주, 대장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내놓는 만큼 영업이익은 무려 40%나 가깝게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희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렸던 1월 원전주들 상승률 생각해 보실까요? 저희가 12월 26일에 공략해드렸던 BHI 50%대 상승률 터치를 해줬고요. 1월 9일에 공략해드린 한전기술 60%대 상승률 터치를 해줬습니다. 1월 16일에 공략해드린 우리기술까지 78%의 상승률을 터치하면서 정말 저희 전문가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원전 전문 분야이신데요.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원전 종목인 만큼 저희가 기대를 가득 담아서 종목명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중에서는 이 종목명을 언급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정확히 10시 50분에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명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발빠르고 친절한 대응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료 100원이 들어가는 점도 함께 고지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2부와 3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섹터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2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의 스타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로 한번 끊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반도체 테마를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를 공략해서 명절, 이 설 선물을 받아가야 하는 이유 궁금하실 텐데요. 그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률이 TSMC를 추월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종목 꼭 공략을 해야 하는 건데요. 왜냐,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봤을 때 현재 마이크론의 이익률이 올해부터는 TSMC를 추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조금만 추월하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이 추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TSMC의 이익률 전망치가 60%였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67%였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3에서 67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SMC 하면은 기존의 AI의 왕, 이 파운더리 시장 점유율 70% 정도로 굳건한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요. 그 이익률을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에 모두 반납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도 오늘 설 선물을 통해서 반도체 종목 받아가셔야 하는 이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의 고민 중 하나가 이 D램 관련주를 공략해야 할까 혹은 HBM 관련주를 공략해야 할까 하고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HBM 하면은 이 AI 전용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램을 합쳐놔서 한 번에 GPU 쪽으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HBM이기 때문에 이 HBM이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차별화 포인트는요. HBM 같은 경우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개발한 차세대 반도체고요. 이 D램 같은 경우는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들이지 않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 HBM 이익률이 60%, 70% 했던 건데 이제는 HBM뿐만 아니라 추론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D램 가격도 바짝 올라온 상황이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D램에 집중해야 할까 혹은 HBM에 집중해야 될까 하고 고민이 많았을 건데요. 네, 결국에는 차세대 기술의 이 입증이 HBM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HBM으로 현재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심지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D램을 거의 좀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현재 HBM 쪽으로 올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이 마이크론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HBM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현재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HBM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짚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중에서 HBM 관련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오늘 공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종목이 오늘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별해 오신 히든 종목인 건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는 언급해 드리고 있지 않아서요.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을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셔서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삼성전자, 마이크론 수혜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발빠르고 친절한 대응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HBM 생산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세계 시장 점유율의 무려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조금 뻔한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또 이런 뻔한 종목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 보니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가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은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안내해드리는 팍스 통신망에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반도체 종목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면요. 일단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HBM에 들어가는 TC 본더 장비를 오늘의 히든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오늘의 히든 종목이 SK 하이닉스의 좀 갑을 관계에서 좀 갑 같은 위치에 있는 공급자가 되어버리다 보니까는 이원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오늘의 히든 기업이 이 SK 하이닉스 내 점유율이 안 그래도 독점 수준인데 추가로 10%가량이나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시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게 현재 마이크론이 만년 3등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이고요. 여기에 시장 점유율도 꽤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오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HBM 생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의 히든 기업이 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의 고객사입니다. 즉 HBM을 위한 장비에 대해 오늘의 히든 기업 쪽으로
추가적인 공급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함께 보시면 지금 대만 최대 패키징 업체에다가 이 빅다이 FC 본더를 처음으로 공급함으로써 추가 실적까지 함께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HBM TC 본더 부문에서 글로벌 1위 기업 실적을 통해서 한번 위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보시는 것처럼 47%대로 정말 우수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픈 부분을 살짝 짚어드리면요. 잠시 후에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 10만 원대 아래에서 놀고 있던 기업이 25년 10월 들어서 2, 3주 만에 거의 16만 원까지 즉 60%가량 뛰는 그런 모습을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실적 시즌이 돌입하면서 기대에 조금 못 미치자 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 실적이 아쉬웠던 게 오늘의 히든 기업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비 기업들을 공략할 때 늘 판단을 잘 해야 될 부분은요. 25년도에 인식돼야 될 매출이 그냥 잠깐 늦어져서 미뤄진 건가 혹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그 당시 매출 부진이 아니라 이 매출에 대한 수년이 좀 진행이 되면서 올해 1분기 그리고 4분기에 실적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도 짧게 언급해 드리면요. 실적도 정말 너무 좋고 마이크론 수혜주, SK 하이닉스 수혜주인데 여기에 심지어는 현대차의 수혜까지 이제 앞으로는 받을 전망입니다. 왼쪽 기사 보시면요. 그동안 현대차의 문제점은 레이더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려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도 가격 면에서도 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테슬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던 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쪽으로 가는 이런 과도기에 놓여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2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최소 20개까지 급증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또 전기 장비가 필요로 되는 건데요. 오늘의 히든 기업이 고대역 메모리를 압착해주고 있는 이 TC 본더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수혜주에 이어서 현대차 수혜주로도 급부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보이시는 아틀라스도 보이실까요? 향후 아틀라스가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대장이 될 텐데 그러면 현대차에서는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이 반도체 쪽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다 줄 예정입니다. 그 결과 SK 하이닉스에다가 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기업이 또다시 현대차 수혜주로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트도 한번 보시죠. 오늘 종가가 19만 원대에서 형성됐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목표가는 25만 원 선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현재 공매도 탑 5 안에 드는 종목이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의 이 공매도 흐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리면서 2부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현대차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TC 본더 기업입니다. 이미 글로벌 1위 자리에 안착해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47%에 달하는 종목인데요. 여기에 또 최근에 한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호재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마이크론이 최근 2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이 또 연이은 최대 수혜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이 종목명 받아가셔야겠습니다. 현재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이 반도체 종목명 10시 50분에 정확히 바로 공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정석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고 발빠른 대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3부에서도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또다시 반도체 종목 준비해 봤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계신데요.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온 마지막 히든 종목, 반도체 종목도 바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자 수혜주입니다. 공략 포인트는요. 바로 엔비디아가 커스텀 AI 생태계에 합류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GPU를 범용 반도체로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커스텀 반도체 경쟁 시장이 열림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아야만 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GPU를 두고 왜 삼성전자와 협력해야 되는지, 그로 인해 오늘의 히든 종목의 수혜를 받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자기만의 커스텀 반도체를 만들었고요. 구글 역시도 TPU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메타까지 자기만의 커스텀 GPU를 만들다 보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동향에 따라서 엔비디아 역시 이 커스텀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엔비디아의 커스텀 반도체 사업에 있어서 삼성이 핵심 파트너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에이직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즉 기존 GPU 같은 경우에는 범용 반도체다 보니까 대량 생산해 왔지만은 에이직 반도체는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설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설계와 관련된 기업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의 설계 관련해서 가장 깊게 연관된 기업을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선정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히든 종목 방송 중에는 종목명 공유해 드리지 않아서요.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명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 투자 포인트 4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지난해 12월 30일에 나왔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은요. 확정 계약 금액이 556억 원입니다. AI 반도체 설계에 꼭 필요한 계약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범용 반도체보다는 맞춤형 반도체로 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에이직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5나노 공정 비용보다 한 8천억 정도가 이 맞춤형 반도체의 설계 비용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이 시가총액이 8천억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쓰면서 설계할 수 없겠죠. 그럴 때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히든 종목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히든 기업이 바로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면서
관련 계약을 최근에 따낸 이력이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삼성전자 수혜주입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디자인 하우스 솔루션 업체로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최근 단기간에 30% 이상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는 시장에서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히든 기업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사입니다. 그중에서도 베스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인데요. 즉 삼성의 이나노 초미세 공정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삼성이 테일러 공장 기반으로 맞춤형 설계가 들어갈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관심 가져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어찌 보면 최근 시장에서 좀 오해를 받을 법했던 일본의 이나노 개발 기간 연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늘어졌다 보니까 악재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정정 공시를 통해서 매출액 대비 18%가 넘는 수주가 나왔다라는 점이 그 당시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이 됐고요.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요. 이게 지나간 공시긴 하지만 확실히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한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한 23억 원입니다. 전 분기 대비로는 무려 127% 급증했고요. 흑자 전환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동안 지연됐던 개발 과제의 진행률 인식이 4분기에 몰리면서 실적 회복을 이끌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해외 수주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지난해 일본에서 총 3개의 기업과 신규 계약 체결에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엔 중국 지사까지 설립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중국향 신규 과제 그리고 일본 기존 업체와 턴키 과제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여서 향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 후에 뜰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도 팍스 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은 한마디로 삼성전자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수혜주를 말씀드렸듯이 저희 3부는 삼성전자 수혜주이니까요. 우측 하단의 QR을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 종목명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너도 할 수 있어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